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232쪽 질문요. 232. 5번이요.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총괄평가에서 집합명제 함수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훨씬 쉽게 냈어요. 훨씬 진짜로. 개념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틀리면은 진짜 때리고 싶을 것 정도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10개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10개가 안 나온 애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요거 많이 해봤던 문제죠. 많이 해본 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다뤄줬던 문제였죠.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랑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항상 늘 했던 말이 뭐였죠? 의무적으로 f0 좀 찾아달라. 그래서 f0은 f0의 제곱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약분하면 안 되고 f0으로 묶으면 f0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아하 f0은 뭐던가? 0이던가 또는 f0은 1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찾아놓고 혹시 문제에서 안 되는 거 있니? 라고 봤더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문제에서 f1은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기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F0 당연히 뭐가 돼 있어요? 0이어도 1이어도 상관은 없다.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니은 F-2는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F-2를 얘들아 어떻게 좀 찾아보면 될까? 마이너스 2를 찾으려 그러면 뭔가 저 F1 값을 줬으니까 저 1 값을 좀 한번 이용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한번 X에다가 Y에다가 1, 2를 넣어 볼까? 그럼 F2는 F1 곱하기 F1이거든. 그럼 F2 값은 뭐가 나와? F2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사실상 F-2였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 없나? 또 알 수 있는 거. F0 찾아놨지. 오케이. 그러면 F0을 찾을 거야. 오히려 거꾸로. 여보세요? 근데 이 F0이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F2 곱하기 F-2로 가자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 기억에서 F0은 1이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얘는 1이고 F2 자체는 문제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F-2도 1이다. 문제에서 F-2는 1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디귿 가보시면 임의의 실수, 이거 예전에 했던 거다. fnx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딱 봐도 이렇게 가볼게. f 한번 ex를 한번 찾아볼게. f2x 찾으려고 하면 xx 넣으면 fx 곱하기 fx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다시 쓰면 fx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f3x를 찾기 위해서 x랑 2x를 넣으면 fx 곱하기 f2x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얘가 얘고 얘 똑같은 겁니까? fx의 몇 승? 3승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nx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fnx는 fx를 몇 승하는 거랑 같다? n승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디귿도 맞겠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6번까지 없어요? 자, 다음 F래. 233쪽 질문이요. 12번? 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직선 첫 번째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면 얘는 언제요? 항상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1차랑 1차 직선 두 개가 만나면 올라가다가 받아쳐서 올라가든가 내려가다가 받아쳐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록인 거, 내려가다가 위로 볼록. 이렇게 1차와 2차가 만나는 경우도 우리 이 세 경우가 다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12번은 지금 이런 경우 같아요. 왜냐면 위에도 1차고 밑에도 1차인데 이 문제 또 더 난이도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벌써 기울기를 다 x로 묶어줬어요. 얘가 기울기고 y절편이 얘야 라고 줬고요. 밑에는 기울기가 얘야. 그리고 y절편이 a-3이야. 그리고 그 그래프는 어느 기점으로 모양이 바뀐다?
2를 기점으로 모양이 바뀔 거야 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내려가야 되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항상 무슨 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첫 번째 기울기끼리 한번 곱해 볼게요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우리 부등호 따질 때는 미지수 앞에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양쪽을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a-1, a-2는 0보다 작다니까 a는 1과 2 사이다 라고 될 거야.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1대2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일 때 끝났네? 답은 1 더하기 제곱하랬으니까 4, 답은 5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여기 페이지. 자, 없으면은 241페이지로 넘어가네요. 234페이지도 있구나. 2, 3, 4 질문이요. 없습니까? 몇 번?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서술형 2번 보시면, 자, 직선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직선이죠. 왜냐면 얘들아, 기울기에도 미지수가 있고, Y절편에도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 그래프 못 그려요. 엄청 무수히 많은 직선이 나올 텐데, 우리 그래도 F반 정도면 이걸 어떻게까지 생각해 줘야 돼? 그럼 M값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1, 마 1을 지나겠다. 그래서 저 fx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저 수많은 직선들은 다 마 1, 마 1을 지나고 있는,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정의역이 1부터 4래요. 여러분 정의역이 뭔지는 아시죠? x값이잖아요. 그걸 넣었더니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나왔다? 9까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서 문제의 선택이기로 해서요. 무슨 선택이기로 했었냐면, 만약에 얘가 m값이 양수야. 예를 들면 기울기가 양수면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1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 자체가, 저번에 너네들한테 말해줬나? 자, 여러분 우리 요 문제를 맞추신 학생들은 아마 머릿속에 요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 개념이. 우리 공역이랑 치역의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공역은 아직은 화살을 맞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죠. 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뜻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꼭 공역과 치역은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단 절대 치역은 공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9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1 넣은 것과 4 넣은 게 각각의 치역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2m-1이고 4를 넣으면 4m, 5m-1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말해요? 치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치역은 절대 이 공역을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누구 넣었을 때가 더 작아요? 1 넣었을 때가 작고 4 넣었을 때가 크니까 최소한 2m-1이라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어때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겠죠. 포함돼야 되니까. 그리고 5m-1이라는 놈은 똑같이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왜? 벗어나면 치역의 의미가 깨지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0이고 m값은 0 이상이고 넘어가면 m값은 2 이하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떻다는 전제하에 한 거죠,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했으니까 얘와 얘를 싹 다 합친 m값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답이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m값의 범위 찾아달래요. 그럼 이게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m값이 음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자, m값이 음수면 이 그래프는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야. 그럼 오히려 1 넣었을 때가 큰 값이 나와요. 그리고 4 넣었을 때가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방금 따진 걸 거꾸로 따져줘야 돼요. 어떻게? 2m-1 자체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9보다는 작아야 되고 5m-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m값은 5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m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떻다는 전제하에 했죠? m값이 음수라는 전제하에 했어요. 그럼 얘는 일단 깨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m값이 0이어도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 끝에 m값은 0이 되면 안 된다. 우리 m값이 0이 되면 일반적으로 무슨 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도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왜?
상수함수도 문제에서 준 공역 안에 일정한 숫자가 계속 나오면 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과 9 사이에는 5, 7, 0 이런 거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치역도 항상 5고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9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m값은 따로 0일 때를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야. m값이 0이면 여기다 0, 0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y는 마이너스 1은 치역인데 공역에도 같다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m값은 0이어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다 얘까지 포함한 m값은 0 이상 2 이하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엔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답지는 꼭 확인해 주세요.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자,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241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 오른쪽만 숙제를 냈던 걸로 기억해요. 자, 241쪽 질문이요. 242쪽, 243쪽, 9-1번. 자, 9-1번 가볼게. fx와 gx 모든 실수에 대하여 f.g가 뭐 했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gx가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죠. 자, 요거 질문 잘했어요. 이거 과연 맞춘 학생이 있을까요? 자, 이게 합성함수잖아요. 그럼 f.g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자, 이 합성함수의 치명적인 우리 항상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x를 정의역을 g한테 먼저 넣어요. 그래서 g한테 넣어서 나온 gx 함수 값이 원래는 용어가 치역인데 이 치역을 다시 누구로? 정의역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다시 f한테 대입해서 나오는 이 전체가 바로 f.g의 치역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치역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네 지금 gx 모르지? 근데 안다는 전제하에 내가 1을 넣어봤어. g1 값을. 뭐 네모 나왔다 칠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네모를 다시 f한테 넣었어. 요렇게. 그게 f.g죠.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세모가 나왔어.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f 네모가 세모가 나왔는데 세모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일단 인수분해 자체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fx가 누구랑?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는 그리고 축은 당연히 요 가운데 있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fx가. 자, 그럼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치?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이, 축이니까. 얘들아, 잘 봐. g에다가 너네가 어떤 숫자를 넣었어. 그래서 나왔어.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태세 전환해서 f한테 넣었어. 그랬더니 세모가 나왔대. 근데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최종적으로 f.g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이 x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결과만 보고 지금 거의 처음 거를 추론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이 네모를 넣었더니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모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이런 네모가 돼버리면 네모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모가 즉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최소한 여기 있는 값들이 좋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못해도 저 네모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던가 또는 네모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최소한 넣어야 이게 지금 네모잖아. 이 전체가. 이 네모가 그런 수들이 들어가 줘야 f에다 진짜 넣었을 때 항상 0보다 크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이 네모를 누구로 바꾸면 gx로 바꾸는 순간 g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g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x값들을 넣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봤더니 자 gx 한 번씩 봐볼게. gx를 봤더니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3, 1
그래 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래.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래. 모든 실수 x. 여기다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여기다 뭘 넣었어. 뭘 넣든지 간에 그걸 나온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질문자 누구였지? 누구? 그러면 지훈아 이제 이거를 식으로 쓸 거야. g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gx가 2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 x는 해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모든 실수래잖아. 이걸 항상 만족해야 된대. 그럼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지.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지훈이가 대답하면 뭐 게임 끝나겠지.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뭐지? 그러니까 양수야, 음수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말이 되고 누가 말이 안 되지?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 나와야 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말이 안 되지? 위에 거 안 되지. 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어떻게 그래프가 다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순 없지 않냐. 그럼 이런 그림이 되고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시작할게.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c 16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렇게 했을 때 정수 a의 개수 둘이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답은 9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게 마지막 결과만 보고 앞에 걸 지금 가장 처음 걸 추론하고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F.도트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따져서 네모 찾고 그 네모에 들어가는 이 X 값을 추론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밟아 나가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244쪽 질문. 245 질문. 246 질문. 자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없습니까? 246까지. 그러면 일단 민호쌤 질문도 먼저 갈게요. 제가 뭐 무리함수 진도는 안 나갔지만 질문을 미리 받아드릴게요. 299쪽이라고 합니다. 299 질문. 300 질문. 301. 21-1번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리함수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디 지나는지는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 y는 마이너스로 시작하거든요. 저 앞에가 마이너스라는 건 최소한 제 무슨 쭉 대칭한 거다? x축 대칭한 거죠. 3x 플러스 6이래. 그리고 플러스 k래.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리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부터 먼저 찾아볼게. 꼭지점은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이니까 마이,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 k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이, 아직 k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찍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맞불. 너네들 모르겠구나. 나한테 배운 게 아니어서. 어쨌든 맞불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원래가 뿔뿔일 때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사실 y 앞에 있는 거고 우리 이번 중간고사 단원이 도형에 이동해서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한 거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3, 4분면 안 지났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 지나버렸죠. 지나도록이야? 지나도록이네. 자, 지나도록이래. 그럼 최소한 어디가 마지노선이야 이거지. 우리는 축을 뭐라고 안 하죠? 사분면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갔을 때가 마지노선으로 안 닿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더 내려가는 순간 항상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y절편이 결정하겠네. 0 넣으면 마이너스 6 루트 k가 항상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k는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302, 303, 304, 305, 306,
무리함수 잘하나? 307 없어요? 진짜로? 나 역함수 진도 나가도 돼? 이 정도야? 알았어. 그럼 역함수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 그 뭐지? 더 개념 블랙라벨 한번 펴봐 주세요. 제가 혹시 앞에 합성함수에서 빼먹은 문제가 있는지 좀 볼게. 어, 우리 저번에 F.G 했고, 합성함수 성질 배웠고, 합성 여러 개 하는 거 배웠고, 합성함수 그래프도 배웠고, 문제 없네요. 그럼 바로 역함수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면 270쪽 펴놔주시면 돼요. 유리함수, 역함수 배웠죠? 민호쌤한테 배웠니? 저게 뭐야? 지우야? 배웠어? 그럼 아직은 우리가 역함수 개념을 안 배웠지만 유리함수, 역함수를 배웠던 이유는 유리함수, 역함수는 사실 공식 싸움이니까. 설마 공식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물론 총괄 테스트는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자 이제 역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함수인데 딱 봐도 뭐 거꾸로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함수의 정의를 먼저 들여다보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나한테 함수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일단 대응이 돼야 돼. 뭐 x 정의역에서 y 정의역으로 화살이 뭔가 하나씩은 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역에선 절대 한 명도 빠짐없이 화살을 쏘기만 하면 우리는 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예시들을 들어줬냐면 요럴 때는 함수가 안 돼라고 했어. 뭐 한 명이 혹시 두 발을 쏘거나 그치? 그리고 안 쏘고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일단은 함수가 아닌 것들은 당연히 역함수는 존재하진 않을 거야. 그럼 결국엔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함수이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게 따로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적어드리면 요런 거더라라는 거지. 자, 1, 2, 3에서 ABC로 화살을 쏠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1은 A한테 화살 쐈고 2는 B한테, 3은 C한테 화살 쐈다고 칠게. 첫 번째, 대응했냐? 대응했다. 왜? 하나당 한 발당 한 발씩은 아니고 한 개씩 뭔가 하나씩 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역이 모두 다 한 발씩 화살을 쐈냐? 네, 한 발씩 쐈다 이거야. 그럼 얘는 함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하지만 뭐는 깨진다? 1대1은 깨진다. 왜? 정의역 하나당 공역도 하나씩 맞아야 되는데 화살을 안 맞고 기다리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또 하나 예시 좀 들어볼게. 자, 1, 2, 3이 이번엔 ABC한테 화살을 쏠 거야. 근데 이렇게 화살을 쐈다고 칠게. 자, 얘도 대응은 했고요. 그리고 한 명당 한 발씩 다 화살을 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얘도 함수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 둘은 대표적인 함수이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x에서 y로를 f라고 하고 x에서 y로를 f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바로 역을 의미하는 인버스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화살 쏠 때는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얘도 f 인버스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역지사지죠. 정의역이 지금 누구한테 공역한테 쐈던 게 우리가 함수라고 했다면 거꾸로 태세 전환을 해서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공역 입장에서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 A 입장에서는 1, 문제 없어요. 화살 맞았으니까 역공을 했죠. B, 화살 맞았으니까 역공을 했어요. C, 화살을 맞았으니까 역공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ABC는 문제 없이 대응도 했고 함수처럼 보여요. 근데 D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왜? 정의역으로 태세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안 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A 입장에서 벌써 탄로가 났죠. A 입장에서 몇 발을 쏴야 돼요? 나 두 발 맞았으니까 나 두 발로 공격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함수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못 써주기 때문에 얘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화살을 쏘고 맞은 아이들, 그리고 맞은 애들이 다시 화살 쏜 애들한테 정확하게 뿅뿅뿅 한 발당 한 발씩 가야 되는 거면 예시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뭐 1, 2, 3이 ABC한테 화살을 쏠 건데 정확하게 요거밖에 안 되겠다. 그래야 거꾸로 화살을 쏴줄 때도 정확하게 한 발당 한 발씩 맞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역 개수랑 공역의 개수도 똑같고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화살을 쏘고 맞았네. 이걸 5글자로 뭐라고 말해?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1대1 대응일 때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절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뭐 여기는 위에는 뭐 유로를 역함수 마크를 이렇게 쓴다고 참고해 보면 f 마이너스 1처럼 보이지만 걔는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인버스라고 읽어주세요. 나중에 완전 선생님 f-1은 뭐예요? 역수치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긴 안 써있네. 뒤에 여기 밑에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형광펜 쳐져 있죠. 어떤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면 그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시오 하면 빨리 1대1 대응함수. 우리 1대1 대응 빨리 찾는 방법 뭐였지? 1대1 대응해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라 그랬고, 그 대신 조심하세요. 얘랑 제일 많이 헷갈리는 함수가 뭐다? 1대1 함수 그래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도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만 1대1 대응은 어디에나 그어도 항상 한 점이지만 1대1 함수는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대1 함수니까 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1대1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얘가 1대1 함수예요. 왜? 한 명당 한 발씩 화살을 쐈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요. 같았다면 1대1 대응이 됐겠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선생님, 그럼 역함수를 우리 한번 직접 구해보자 이거야. 집중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오늘 말고 금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자, 우선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도형의 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의역을 항상 수학에서는 소문자 x를 많이 쓰고 그 원소를, y는 항상 우리는 치역을 소문자 y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역함수라는 건 x와 y가 서로 남의 자리에 가서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랑 y를 자리 바꿨네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x랑 y를 자리 바꾼다. 이거 꼭 도형 이동에서 뭐랑 똑같죠? y는 x 대칭이죠.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직선은 너무 이뻐요. 2x 플러스 1이래요. 얘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f 인버스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y는 x 대칭 시켜서 x는 2y 플러스 1이고 2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가 나온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바로 실질적인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의 역함수를 다 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 맥스가 어디까지다? 2차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여러분들 공수2에서 1차의 역함수는 뭐 나오죠? 1차 나와요. 혹시 한번 말해볼게. 우리 1차식의 역함수는 누가 나오죠? 1차식이 나와요. 방금 증명해드렸죠? 근데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2차식의 역함수가 뭐죠? 2차식의 역함수 뭐야?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나? 원래 대답 안 하는 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원래 대답 안 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뭐뭐뭐예요. 그럼 걔는 틀린 학생이야.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라 그랬죠?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2차 함수는 이미 애초에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항상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서 얘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2차식은 뭐 할 수 없다? 절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우리 실제로 2차식 역함수 구해봤는데요. 누가? 민호쌤이 아마 한번 구해주셨을 텐데 안 구했나 아직? 아무튼 2차식의 역함수가요. 어떨 때만 존재하냐면 바로
정의역 구간을 줬을 때만, 즉 얘가 파트 부분으로만 나왔을 때. 무슨 뜻이야? 우리 저번에 해봤죠? 2차 함수인데 마지노선이 꼭지점이라 그랬어. 꼭지점보다 큰 쪽을 살리든 작은 쪽을 살리든 파트 부분만 살렸을 때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내가 이제 파트 부분만 줬다고 칠게. 그럼 파트 부분만 줬을 때는 2차식의 역함수는 누가 나오지? 혹시 대답할 만한 사람 없어요? 2차식의 역함수 누구죠? 네 글자야. 배웠어. 바로 무리함수죠. 얘가 바로 무리함수예요. 의외의 것이 나오죠. 어떻게 된 게 2차식을 역함수가 있는데 무리함수가 나오냐 이거지. 좀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 세 번째, 유리함수 역함수가 누구죠? 유리함수 역함수. 이건 너네들 배웠잖아.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는 맨 앞에 개수랑 맨 뒤에 개수 일반형에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꿨잖아. 그래도 유리함수 나왔잖아.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예요. 대표적으로 2학년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미적분 2 가야 3차, 4차 삼각함수, 역함수. 얘들아, 삼각함수도 역함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도 역함수가 있어. 왜 있어? 다시 말하면은 결국엔 사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도요. 역함수가 없는 건 맞죠. 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뭘 줄 거다? 정의역 구간을 줄 거야. 대표적으로 탄젠트는 너무 쉽죠.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 가로로 그었을 때 언제요?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탄젠트는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왜 2차식을 역함수 구했더니 무리함수가 나오냐? 한 번만 구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선생님, 안 됩니다. 왜? 선생님은 지금 저에게 정의역 구간을 안 주셨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줄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살렸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추우면 말해.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5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걔를 0보다 큰 쪽만 살리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얘들아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뿅 하고 접었다 펴보라는 거야. 그럼 안 봐도 비디오 0,5 지나던 게 5,0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게 바로 무리함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구해보자. x랑 y 자리 바꿨어. 그럼 x는 y제곱 플러스 5야. 그럼 y제곱은 x 마이너스 5야. 그럼 y는 큰일 났어요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거 두 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쪽 2차 함수는 우리가 일명 가짜라고 하죠. 왜? 정의역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2차 함수면 그거를 그대로 역함수를 구한 가짜 무리함수도 나와요. 이쪽은 가짜예요. 가짜 무리함수, 가짜 2차 함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y는 x랑만 자리를 바꿨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짜까지 같이 구해지기 때문에 답이 두 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는 여기서 플러스를 살릴지 마이너스를 살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일 정확한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시거든요. 그래프 그려보면 얘 뭡니까? 플러스 그래프여서 사실 얘가 정답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우리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쵸? x에 넣는 값이니까. 근데 우리 역함수 구하면 x랑 y 뭐 하죠? 자리 바꾸죠. 그러면 얘도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얘랑 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도 y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쪽에 와서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치역이라고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너네들은 이 그래프 자체는 진짜와 가짜를 모두 다 갖고 있는데 y 값이 0보다 큰 쪽이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그래서 바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정의역 또한 y는 x 대칭시키면 다시 치역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 찾는 방법 없어요? 그럼 얘들아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이거 뭐 알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정의역 알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럼 얘의 오히려 뭐를 구해서? 치역을 구해서 거꾸로 얘를 정의역으로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271쪽에 가장 단순하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x 대칭을 하는 거고 1차식을 역함수가 하면 1차식, 2차식은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여러분들 이번 학교 시험 범위가 물론 이제 여기는 원래는 함수 파트는 이제 뒤에랑 더 2학기 기말고사지만
그때는 낼 수 있겠다. 그때는 2차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럴 리는 없으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갈게요. 역함수의 성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곤해야지. 피곤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다가 총알을 봐도 모자를 파네. 물론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자, 역함수 성질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 역함수 성질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같다. 명제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배웠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진다. 근데 인버스도 똑같아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없어져서 그냥 F가 나온다가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봐볼게. 얘들아, 이거 두 번째 내가 저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i라는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i라는 거 내가 저번 시간 안 해줬을 수도 있는데, i가 우리가 일명 항등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 항등함수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곱하기에서는 숫자 1을 역할을 해주고요. 더하기에선 숫자 0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4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4나 어때요? 똑같아요. 곱하기 1은 아무 문제가 없죠. 4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4도 별로 그 남한테 영향을 안 끼쳐요. 그 중에 이 i가 바로 거의 영향을 안 끼치는 함수 중에 하나야.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떤 f랑 항등함수를 합성하거나 항등함수와 f를 합성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f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역함수도 똑같아요. f 역함수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나 항등함수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나 항상 그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렬에서 꼭 누구랑 좀 닮았죠? 단위 행렬하고 닮았어요. 왜? A 행렬 곱하기 E 행렬이나 E 행렬 곱하기 A 행렬은 A 행렬과 같다라고 했거든. 물론 더하기 빼기는 안 됩니다. 왜? 이 자체가 행렬을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끼치지만 곱하기에선 영향을 안 끼치는 거지. 그거랑 조금 비슷한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놨는데 이 항등함수는 사실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면 바로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명 뭐 어떻게 쓰냐면 좀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합성한 함수의 전체의 역함수를 구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꼭 여집합, 드모르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우리가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드모르간으로 뭔가를 구하듯이 이 역함수도 합성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분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배해 줄 때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왜? 드모르간은요, 서로 반대로만 말했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만. 하지만 이 역함수는 분배될 때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G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X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를 받으면 순서가 바뀌고 다시 오히려 역함수를 만약 묶어줬어. H 역함수 도트 G의 X래. 얘를 한번 역함수 마크로 묶어줄까? 그럼 얘가 먼저 오고 G 인버스 도트 H 오고 인버스 X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역함수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만들어준다는 건 애초부터 F와 G는 뭐다?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아닌 것들을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럴 순 없어요. 1대1 대응과 1대1 대응을 합성한 후에 역함수를 구해야 얘도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한 걸음 더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걸음 더. 빨리 진도 끝내야 돼. 자, 한 걸음 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무조건 학교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한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단순하게 y는 하고 나오는 식의 역함수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x랑 y 자리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f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대. 근데 문제에서 fx를 안 줘서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함수인지를 몰라요. 그래 놓고 이거의 역함수를 찾아다녀. 자, 근데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우리 역함수 구해라라고 하면 뭐 했었죠? x랑 y를 자리 바꿨죠. 그걸 다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자, x랑 y를 자리 바꿨다고 칠게. x는 f4y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요, fx의 역함수 좀 찾아줘 라고 하면 얘를 f 인버스 x라고 썼거든요. 그럼 뭔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인버스 마크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인버스 마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y는 x 대칭시키면 진짜 x랑 y만 자리 바꾸면 되거든. 아까 너네 1차식 역함수 구할 때요,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인버스 마크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거든요.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만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벌써 역함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아까 답을 이렇게 적었나요? 안 적었죠.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y는으로 바꿔서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야지만이 최종 역함수라고 말하거든요. 얘의 역함수는 얘다라고. 그러면 나도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y가 f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를 y는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지. 일단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저기서 y를 바깥으로 꺼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정의역이 1, 2가 있었고 공역이 A, B가 있었어. 얘가 F 함수라고 할게. 자, 1이 B한테 화살을 쐈고요. 2가 A한테 화살을 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F1은 B야 라고 말할 거고 F2는 A야 라고 말할 거야. 근데 한번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F 인버스를 한번 구해보면 선생님 결론적으로 F 인버스 A가 2가 될 거고요. F 인버스 B가 1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맞지? 왜? 거꾸로 화살 맞은 애들이 역공으로 화살을 쏠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얘네들이 참 신기한 성질이 하나 보여. 얘네 둘이. 그리고 얘네 둘이. 근데 어떤 성질이 보이길래 그래? 라고 봤더니 선생님 여기 A랑 E랑 자리 바꿀 수 있네요 라는 거야. 1이랑 B도 자리 바꿀 수 있네요 라는 거야. 그치? 왜? 우리가 정의역 1을 넣어서 나온 게 공역 치역인데 거꾸로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태세 전환을 하니까 우린 인버스라는 마크를 붙여줄 뿐이거든. 얘는 맞은 놈이 빡쳐서 거꾸로 화살 쏜 놈이야 라는 걸 그냥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결론적으로 F2가 A면 A랑 E를 자리 바꾸는 대신에 그거는 얘가 화살이 맞아서 기분 나빠서 반대로 화살을 쐈다라는 어떤 표시로 봐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화살을 얘가 지금 맞은 거야. 얘를 넣었더니 얘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할 거야? 자리를 바꿔보는 거야. 통째로. XY 자리 바꾸는 거 아닙니다. 통째로 자리를 바꾸면 4Y 플러스 1은 FX라고 쓰고 너 나랑 자리 바뀌었네? 이거 거꾸로 화살 쏜 거잖아. 그래서 인버스 마크를 붙여준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게 역함수 구한 건 줄 알고 자칫 잘못해서 답을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너네 자꾸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역함수 마크가 아니라 순서를 바꿨다라는 표시야. 표시. 표시지 이걸 봤다고 해서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고.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F 인버스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정역과 공역이 반대로 이미 화살을 쐈다라는 표시라고. 그래서 얘를 Y눈으로 정리해서 F 인버스 X 마이너스 1, 4로 나눠서 4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4분의 1이 실질적인 이놈의 역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나오는 Y가 이 Y의 역함수인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한번 봐볼게. 잘 봐. 그 한 걸음 더 밑에 예시 있죠.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풀어볼 테니까 너네들 그 칠판 봐. 거기 밑에 풀이가 적혀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함수 fx의 역함수가 gx다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수학으로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실래요? fx의 역함수가 gx다. fx의
역함수가 gx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놓고 문제가 뭘 구해달라면 f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볼게요. y는 얘거니까 자 갈게. 이거 오해하지 마. 잘 봐. 이거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첫 번째 하은이란 친구는 이렇게 풀었어. 선생님 저는요.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랑 y를 먼저 자리 바꿀게요. 그래서 x랑 y를 먼저 자리 바꿔. 잘했어.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찐으로. 근데 문제가 생겨. y는으로 바꿔야지 답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저는요. 얘랑 얘를 자리를 통째로 바꿀게요. 근데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티를 내야 돼요, 선생님. 그게 바로 인버스 마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넘어가고 곱하면 2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의 역함수가 gx니까 gx를 이용해서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가 바로 최종 정답이야. 밑에 해설 봐봐. 똑같지? 2분의 1 gx 마이너스 얘는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겠지? 나는 2분의 1로 나오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근데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럴 때 되게 오해를 많이 해. 선생님 저는요. 자꾸 애들이 인버스를 보고 싶은 거야. 왜? 인버스가 보이면 그게 역함수를 구한 줄 알고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랑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이거 인버스 구했다. 역함수 얘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맞거든? 이 역함수, 이 마크 보면 자꾸 역함수를 구한 줄 아는 거지. 이건 아직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자리 바꿨다는 티를 낸 거지. 역함수는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야지 비로소 우린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작업을 더 이어가야 돼? 여기서 x랑 y를 자리 바꿔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옳은 답이 되는 거야. 이래야 이게 실질적인 역함수를 구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게 실질적인 답이야. 그래서 y는 2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어때?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애들이 인버스 마크만 보면 막 역함수를 다 구한 줄 알고 자꾸 인버스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시오는 실질적인 x랑 y를 자리 바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밑에 개념 13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때 인서였지? 인서가 집에 갈 때 나한테 물어본 거지? 자, 인서란, 말해버렸네. 아무튼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집에 갈 때 물어봤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뭐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잖아. 역함수 구하시오가. 그러면 자꾸 자기가 기하적으로 그림으로만 풀었던 애들은 이 개념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여. 무슨 뜻이냐? 선생님, 제가요, 어떤 직선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제가 2차 곡선 아무거나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요,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접었다 펴봐, 얘들아. 그럼 접었다 피면 이쪽으로 잉크가 이렇게 묻혀서 나올 거야. 그럼 우린 그걸 비로소 x랑 y 자리 바꿨으니까 f 인버스 x라고 불러.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 노란색이랑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보니까 오호 파란색 직선인 y는 x 위에 존재하네요 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그림으로 증명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 자 하나 더 선생님 좀 제가요 이번엔 한번 직선을 그려봤어요. 근데 y는 x 말고 또 다른 직선 하나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 아무렇게나 그릴게. 이렇게. 그럼 저걸 파란색을 기준으로 또 데칼코마니를 해봤어. 그랬더니 노란색 직선이 나왔대. 이렇게. 그래서 얘가 fx면 얘는 f 인버스다라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결국 또 y는 x 위에 있네 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 기하적으로 그림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떤 문장을 이해하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 왜? 우리 수학에서 같다고 둘 땐 교점을 구할 때거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바로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이 문장을 100% 신뢰해서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는 99%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1%의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 뜻은 뭐죠? 내가 어떤 그래프를 y는 x 대칭 시킨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 만나는 교점을 그려봤더니
이 y는 x 위에 말고 다른 데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솔직히 말할게, 여기 있는 친구들 인서는 그걸 봤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너네 그 말 되게 한번 그림 그려봐. 내가 여기 아무도 없다. 내가 내 전 재산 다 볼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함수는 일단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여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 중에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막 자기 깐에는 요럴 땐 안 될 것 같아 하고 깝치는 그림들이 이제 막 탄젠트 같은 그림들 막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만약에 F인데요. 이거 접었다 펴보세요. 접었다 펴볼게.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와. 이게 F 인버스야. 그럼 어때? 또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하면 함수를 그려보고 Y는 X 대칭시키면 신기하게 다 Y는 X 위에 있어요. 교점이. 근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한 예가 있어요. 얘 때문에 저 1%가 깨져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합답형 문제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거 찾으시오. fx와 fx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다. 그럼 애들이 머릿속에서 맨날 해봤던 게 교점 위에서밖에 안 나왔고, 대부분 학원책에서 문제 풀리거나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들은 처음에는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다 y는 x 위에 나오는 걸로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가 진짜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무슨 문제로 바꾸냐?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으로 바꿔요. 그래서 대부분 답이 k, k, a,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등등등 x, y 좌표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근데 유일하게 무슨 그림이 있냐면, 이거 선생님 그림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로 그리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를 접었다 피면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이게 F고요. 얘가 F 인버스 X인데요. 실질적으로 얘와 얘를 접었다 피면 교점이 Y는 X 위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Y는 X 위의 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씩 교점이 발생해요. Y는 X 위의 점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 그림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교점은 바로 Y는 X 위의 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걸 찾으라고는 안 해요. 이런 걸 찾으라고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fx와 fx 인버스의 역함수는 y는 x 위의 점이다. ox, 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네. 블랙라벨 D에 있네. D. 옆에 273쪽 옆에 보충 설명에 D 한번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그림 이쁘게 그려줬네. 완벽하게. 이걸 보라고 할 것이. 봤더니 여기 어때? y는 x 말고 양쪽에 0,1과 1,0에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질문해요. 선생님이 아까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면서요. 얘 1대1 대응 아닌데요? 물론 아니죠. 이것만 봤을 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왜? 가로로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얘는 1대1 대응이죠? 아까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내가 뭐를 주는 순간? 정의역 구간을 주는 순간 1대1 대응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어떻게 돼 있어? x가 1보다 작은 쪽만 살릴 거야. x가 1보다 큰 쪽만 살릴 거야. 그 함수의 일부분만 살렸을 때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요것도 개념을 잘 알아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개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